경상북도 구미시 넓은 땅, 저렴한 부지, 반도체 역사까지 갖춘 도시가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땅값이 몇 배나 비싼 경기도 용인과 평택을 골랐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싸고 넓은 땅에 공장을 짓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산업에서는 이 상식이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흰색 건물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입니다. 이 공장 하나가 소비하는 전기는 중소도시 하나와 맞먹고 하루에 마시는 물은 인구 6만 명이 쓰는 양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괴물 같은 공장을 16개 더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총 622조 원을 쏟아부어서요. 도대체 이 두 도시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오늘 간단경제학에서는 세 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왜 반도체 공장은 전부 경기도에 모여 있는지. 둘째, 6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만들어내 경제 효과는 얼마인지. 셋째,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위협하는 숨겨진 약점은 무엇인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뉴스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속사정이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놓치면 아까운 내용 계속합니다. 먼저 지금 경기도 남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스케일부터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정확히 뭔지,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안 오실 수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의도 있죠? 서울 한복판에 있는 그 넓은 여의도요. 지금 용인에 짓고 있는 반도체 단지의 면적이 여의도의 7배입니다. 2102만 제곱미터. 이 어마어마한 땅 위에 반도체 공장 16개가 새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건 용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택, 화성, 이천, 안성, 성남, 판교, 수원까지 경기도 남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반도체 생태계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부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장을 많이 짓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드는 협력 회사들까지 전부 한 곳에 모으겠다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요리 경연 대회장처럼요. 최고의 셰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신선한 재료를 파는 시장, 최고급 주방 도구를 만드는 장인, 접시를 굽는 도예가까지 전부 한 건물 안에 모여 있어야 최고의 요리가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클러스터의 핵심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슈퍼셰프가 가운데 서고 그 주변으로 수천 개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둘러싸는 구조. 보도에 따르면 이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소부장 기업들의 매출만 204조 원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일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 발표 기준으로 2047년까지 이 메가 클러스터에 투입되는 민간 투자 총액은 622조 원입니다. 622조 원이요?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체감이 안 되실 수 있으니까 비교를 해볼게요.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이 대략 650조 원 안팎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살림 1년치를 통째로 반도체 공장 짓는데 쏟아붓는 것과 비슷한 규모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삼성전자가 혼자서 약 500조 원을 투자합니다. 한 기업이 500조 원이에요. 이건 세계 어디에서도 전례가 없는 단일 기업 최대 투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뿌려지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생산 유발 효과가 650조 원, 그리고 일자리가 346만 개 만들어집니다. 직접 고용만 193만 명이고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346만 명이에요. 대한민국 전체 취업자 수가 약 2,800만 명인데 그중 346만 명이면 일하는 사람 8명 중 1명이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셈이죠. 완공 후에는 용인 클러스터에서만 한 달에 웨이퍼 770만 장을 찍어낼 수 있게 됩니다. 웨이퍼란 반도체 칩을 만드는 얇은 원판인데요. 이 위에 회로를 새기면 그게 우리가 아는 반도체 칩이 되는 겁니다. 월 770만 장이면
세계 최대 생산 규모에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의도 7배 크기의 땅에 622조 원을 넣어서 34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세계 최대의 반도체 허브를 짓겠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이렇게 엄청난 프로젝트를 왜 하필 평택과 용인에서 하는 걸까요? 다른 도시는 안 되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이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사람입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반도체 산업은 최첨단 공학기술의 결정체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만 분의 1 수준에서 회로를 설계하고 새기는 일이거든요. 이 작업을 하려면 석사, 박사급 엔지니어가 수만 명 필요합니다. 수백조 원짜리 최첨단 장비가 있어도 그걸 다룰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석사, 박사급 인재들이 지방에서 일하기를 극도로 꺼린다는 거예요. 업계에서는 이걸 인재의 남방 한계선이라고 부릅니다. 시사인 보도에 따르면 반도체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평택 아래로는 안 내려간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 정도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사람들도 생활이 있으니까요. 배우자 직장, 자녀 교육, 문화생활, 의료시설, 이 모든 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석박사급 인재에게 지방 근무를 요구하는 건 사실상 이직을 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건 마치 세계 최고의 요리대회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방시설을 갖춰놔도 최고의 셰프가 오지 않으면 대회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셰프들이 서울 강남에서만 일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부산이나 대구에 멋진 주방을 지어놔도 소용이 없는 거죠. 결국 셰프가 오고 싶어 하는 곳에 주방을 차려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구미시가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었습니다. 구미는 한국 전자산업의 발상지이고 넓은 산업용지도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시사인 보도에 따르면 기업들이 내세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핵심 인재가 오지 않으면 공장을 돌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수도권을 고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건 수도권 편애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존 인프라와의 연결성입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속도는 곧 생존이에요. 자, 생각해보시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기흥, 화성, 평택, 그리고 이천에는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이 사업장들이 전두, 경기도 남부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용인은 바로 이 사업장들의 한가운데에 위치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반도체 산업은 하나의 칩을 만들기까지 수백 개의 공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 공정마다 다른 소재와 장비가 필요해요. 만약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운송 시간이 길어지고 운송 과정에서 오염이 생길 수 있고 긴급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시 요리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최고급 스시를 만들려면 생선이 살아있는 상태로 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생선 시장이 3시간 거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선이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신선도가 떨어져 있겠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와 부품이 가까이에서 빠르게 공급되어야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레오니는 기존 반도체 사업장들과 30분에서 1시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신선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위치인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반도체 장비 한 대의 가격이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네덜란드 ASML의 최신 EUV 노광 장비 한 대가 약 4천억 원이에요. 이런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엔지니어가 즉시 달려와야 하는데 장비 서비스 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니 지방에 공장이 있으면 대응 속도가 현저히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재도 수도권에 있고 기존 공장도 수도권에 있고 협력사도 수도권에 있고 장비 서비스 센터도 수도권에 있어요. 이 상황에서 반도체 공장을 지방에 짓는 건 생태계 전체를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고 그건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현실적이지 않은 선택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이유. 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전력 인프라예요. 반도체 공장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얼마나 먹느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전 가동되면 필요한 전력이 약 15기가와트입니다. 15기가와트가 어느 정도냐면 원자력 발전소 15기를 돌려야 감당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전기는 단순히 기계를 돌리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전기는 반도체 공장의 심장 박동이에요. 사람의 심장이 0.1초라도 멈추면 큰일 나듯이 반도체 라인의 전기도 찰나의 순간이라도 끊기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2018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전기가 딱 30분 나갔어요. 고작 30분이요? 그런데 이 30분 동안 날아간 돈이 보도에 따르면 약 500억 원이었습니다. 30분에 500억 원이면 1분에 약 17억 원이 증발한 셈이에요. 왜 이렇게 피해가 클까요? 반도체는 진공 상태의 초정밀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전기가 나가는 순간 진공이 깨지고 온도가 변하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던 모든 웨이퍼가 한꺼번에 불량품이 됩니다. 게다가 장비를 다시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데만 2에서 3일이 걸려요. 그 기간 동안 생산은 완전히 멈추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는 자체 변전소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력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캠퍼스 내부에서 전압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뉴스룸에서는 이 역할을 마에스트로에 비유했습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수십 개의 악기를 하나의 완벽한 화음으로 이끌듯이 전력 인프라팀이 24시간 전압의 미세한 흔들림까지 잡아내며 공장 전체의 리듬을 유지한다는 거죠. 이 정도로 전력이 예민한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의 입지를 정할 때 안정적인 전력망에 접근할 수 있느냐가 1순위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택과 용인은 수도권 전력계통의 핵심 거점에 가깝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전력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위기거든요. 네 번째 이유이자 가장 큰 위험 요소, 전력과 용수의 병목 현상입니다. 이건 평택과 용인이 선택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최대 변수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용인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이 원전 15기 분량인 15기가와트라고요. 이 엄청난 전력을 어디서 끌어와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자체 LNG 발전소를 짓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외부에서 송전선을 깔아와야 해요. 그런데 송전선을 깔려면 송전탑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송전탑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주민들은 당연히 반대합니다. 전자파 우려, 부동산 가치 하락, 경관 훼손.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 동네에는 안 됩니다. 이건 용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송전탑 건설은 대표적인 님비 사업이에요. 기존 방식대로라면 주민 동의를 받고 송전탑을 세우는 데만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반도체 공장은 지금 당장 전기가 필요해요. 10년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기서 정말 기발한 해법이 등장합니다. 경기도와 한국전력이 내놓은 해법이 바로 지방도 318호선 모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새로 도로를 건설하면서 그 도로 밑에 전력선을 함께 묻는 겁니다. 도로공사와 전력망 공사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방식은 이래요. 먼저 땅 위에 송전탑을 세우고 그 다음에 따로 도로를 깔아요. 2번 공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318호선 모델은 도로를 깔면서 동시에 도로 밑에 전선을 묻어버리는 겁니다. 한 번 공사로 2가지를 끝내는 거예요. 이 모델의 효과가 놀랍습니다. 기존에 10년 넘게 걸리던 송전망 구축 기간을 약 5년으로 50% 단축했고요. 사업비도 약 30% 절감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송전탑이 지상에 안 세워지니까 주민 반발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파트에 인터넷선을 깔아야 하는데 벽에 못을 박으면 이웃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 할 때 벽 안에 선을 미리 넣어버리면 아무도 불만이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갈등도 없어지는 거죠. 이건 단순히 공사 방법을 바꾼 게 아닙니다. 반도체라는 국가 전략 산업의 인프라를 제때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혁신적인 행정 모델을 만들어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만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공장에는 전기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물입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는 초순수라는 특별한 물을 씁니다. 초순수가 뭐냐면 불순물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극도로 깨끗한 물이에요. 수돗물에는 미네랄이나 각종 불순물이 섞여 있잖아요. 이게 반도체 회로 위에 남으면 불량이 생깁니다. 머리카락 1만 분의 1 크기의 회로를 새기는 작업인데 먼지 하나, 미네랄 알갱이 하나가 올라가면 그 칩은 버려야 해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은 이 초순수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얼마나 쓰느냐? 대형 반도체 공장 한 곳의 하루 물 소비량이 인구 6만 명 도시가 하루 동안 쓰는 양과 맞먹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의 TSMC 같은 글로벌 기업은 연간 물 사용량이 1억 톤을 넘어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상 가동되면 하루에 필요한 용수가 167만 톤입니다. 167만 톤이면 용인시 전체 인구가 쓰는 물보다 훨씬 많은 양이에요. 용인시 혼자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규모죠. 현재 남한강 여주보 일원에서 물을 끌어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와 취수지역 주민들과의 상생 협력이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물 문제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에 숨겨진 위기예요. 기후변화로 가뭄이 심해지면서 반도체 공장이 물 부족으로 가동을 멈출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대만에서는 2021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TSMC 공장의 물 공급이 위태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폐수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서 재사용하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폐수 재이용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해요. 쓴 물의 80%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서 쓰겠다는 건데 이 기술이 완성되면 물 부족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반도체 공장이 경기도에 몰리는 이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1번, 석 박사급 인재들이 수도권에서만 일하려 한다. 2번, 기존 공장과 협력사가 전부 수도권에 있어서 공급망 연결이 편하다. 3번, 안정적인 전력망에 접근할 수 있다. 4번, 대규모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계가 가깝다. 이 4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곳이 바로 평택과 용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각을 넓혀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사실 반도체 공장을 어디에 지을 것이냐를 두고 벌어지는 이런 줄다리기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미국을 한번 보시죠. 미국은 2022년에 칩스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반도체 산업에 527억 달러, 한화로 약 70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인텔은 오하이오에, TSMC는 애리조나에 대규모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터졌습니다. 인력 부족이에요. TSMC가 애리조나 공장을 짓고 있는데 현지에서 숙련된 반도체 엔지니어를 구하지 못해서 대만에서 수천 명의 기술자를 데려와야 했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의 기술 수준이 대만 본사 수준에 못 미친다는 보도도 있었고 이 과정에서 문화 충돌까지 발생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역시 반도체 주권을 확보하겠다며 유럽 칩스법을 만들었지만 정작 유럽 내에서 반도체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느냐면요. 반도체 산업에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 세계가 동시에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장비가 있어도, 기술이 있어도 그걸 다룰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요. 그리고 이 점에서 한국은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이미 수십 년간 반도체를 만들어 온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수만 명의 숙련된 엔지니어가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 인재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평택과 용인이 선택된 것이고 이건 역으로 한국 반도체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장점이면서 동시에 약점이기도 합니다. 모든 게 한 곳에 몰려 있으면 효율은 좋지만 위험도 집중되니까요. 한 번의 대규모 정전이나 자연재해로 국가 반도체 생산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구조적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프로젝트의 그림자, 즉 리스크와 비판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판은 수도권 쏠림입니다. 구미, 청주,
호남 등 지방 도시들은 이번 결정이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탈락한 지자체들은 이건 또다시 수도권만 살찌우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어요. 이 비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6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가 수도권에만 집중되면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현실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인재와 인프라가 집중된 곳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기업의 논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예요. 두 번째 리스크는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의 집중 위험입니다. 30분 정전에 500억 원이 날아가는 곳이 여의도 7배 크기로 확대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리스크의 크기가 감이 오실 겁니다. 전력계통이나 용수 공급망에 대규모 문제가 발생하면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서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마치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다 담는 것과 같습니다. 바구니를 떨어뜨리면 달걀이 전부 깨지잖아요. 그래서 전력과 용수의 2중 3중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622조 원 투자만큼 중요한 과제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외부 변수입니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이에요. 미국은 칩스법으로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고 있고 중국은 천문학적인 보조금으로 반도체 자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에서 한국이 아무리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제 무위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이 자국 기업 우대 정책을 강화하면 한국 반도체 해외 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고 중국이 기술 추격에 성공하면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622조 원짜리 클러스터가 진짜 결실을 맺으려면 기술 혁신과 외교 전략이 동시에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평택과 용인에 몰리는 이유.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엮여 있습니다. 인재의 남방 한계선이라는 인력 문제, 기존 공급망과의 물리적 거리 문제, 원전 15기 분량의 전력 확보 문제, 하루 167만 톤의 용수 확보 문제, 이 네 가지가 맞물려서 평택과 용인이라는 답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어디에 공장을 짓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반도체는 지금 단순한 산업을 넘어서 국가 안보 자산이 됐거든요. 미중 패권 경쟁에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곧 협상력을 가지는 시대입니다. 대만이 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TSMC라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이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TSMC 없이는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없거든요. 이걸 반도체 실드라고 부릅니다. 반도체가 국가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된 거예요. 평택과 용인의 메가 클러스터는 이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국가적 총력전입니다. 현재 한국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자립률은 약 30% 수준이에요. 핵심 소재와 장비의 7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죠. 정부는 이 메가 클러스터를 통해 2030년까지 자립률을 5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30%에서 50%로. 숫자만 보면 20%포인트 차이지만 이건 외부 충격에 대한 버퍼가 20%포인트 더 생긴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조건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번. 전력 인프라의 적기 구축. 318호선 지중화 모델처럼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15기가와트의 전력을 차질 없이 공급해야 합니다. 이건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정부와 한국전력, 지자체가 협력해야 합니다. 2번. 용수 확보와 물 재활용 기술 개발. 하루 167만 톤의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폐수 재이용률 80%를 달성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물은 반도체 산업의 숨겨진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3번. 인재 양성의 지속. 평택에 카이스트 캠퍼스를 유치한 것처럼
인재 공급 파이프라인을 계속 확장해야 합니다. 장비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사람은 돈만으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4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모델 개발. 622조 원의 경제 효과가 수도권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지방과의 역할 분담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반도체 공장은 땅 위에 짓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전기와 물 위에 짓는 겁니다. 선택과 용인이 선택된 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선택이 성공으로 이어지려면 622조 원의 투자만큼이나 전력, 용수, 인재라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 패권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인프라의 병목에 발목이 잡힐지, 그 답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도권 집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 경쟁력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넓은 땅, 저렴한 부지, 반도체 역사까지 갖춘 도시가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땅값이 몇 배나 비싼 경기도 용인과 평택을 골랐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싸고 넓은 땅에 공장을 짓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산업에서는 이 상식이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흰색 건물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입니다. 이 공장 하나가 소비하는 전기는 중소도시 하나와 맞먹고 하루에 마시는 물은 인구 6만 명이 쓰는 양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괴물 같은 공장을 16개 더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총 622조 원을 쏟아부어서요. 도대체 이 두 도시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오늘 간단경제학에서는 세 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왜 반도체 공장은 전부 경기도에 모여 있는지. 둘째, 6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만들어내 경제 효과는 얼마인지. 셋째,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위협하는 숨겨진 약점은 무엇인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뉴스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속사정이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놓치면 아까운 내용 계속합니다. 먼저 지금 경기도 남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스케일부터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정확히 뭔지,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안 오실 수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의도 있죠? 서울 한복판에 있는 그 넓은 여의도요. 지금 용인에 짓고 있는 반도체 단지의 면적이 여의도의 7배입니다. 2102만 제곱미터. 이 어마어마한 땅 위에 반도체 공장 16개가 새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건 용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택, 화성, 이천, 안성, 성남, 판교, 수원까지 경기도 남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반도체 생태계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부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장을 많이 짓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드는 협력 회사들까지 전부 한 곳에 모으겠다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요리 경연 대회장처럼요. 최고의 셰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신선한 재료를 파는 시장, 최고급 주방 도구를 만드는 장인, 접시를 굽는 도예가까지 전부 한 건물 안에 모여 있어야 최고의 요리가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클러스터의 핵심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슈퍼셰프가 가운데 서고 그 주변으로 수천 개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둘러싸는 구조. 보도에 따르면 이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소부장 기업들의 매출만 204조 원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일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 발표 기준으로 2047년까지 이 메가 클러스터에 투입되는 민간 투자 총액은 622조 원입니다.
622조 원이요?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체감이 안 되실 수 있으니까 비교를 해볼게요.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이 대략 650조 원 안팎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살림 1년치를 통째로 반도체 공장 짓는데 쏟아붓는 것과 비슷한 규모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삼성전자가 혼자서 약 500조 원을 투자합니다. 한 기업이 500조 원이에요. 이건 세계 어디에서도 전례가 없는 단일 기업 최대 투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뿌려지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생산 유발 효과가 650조 원, 그리고 일자리가 346만 개 만들어집니다. 직접 고용만 193만 명이고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346만 명이에요. 대한민국 전체 취업자 수가 약 2,800만 명인데 그중 346만 명이면 일하는 사람 8명 중 1명이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셈이죠. 완공 후에는 용인 클러스터에서만 한 달에 웨이퍼 770만 장을 찍어낼 수 있게 됩니다. 웨이퍼란 반도체 칩을 만드는 얇은 원판인데요. 이 위에 회로를 새기면 그게 우리가 아는 반도체 칩이 되는 겁니다. 월 770만 장이면 세계 최대 생산 규모에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의도 7배 크기의 땅에 622조 원을 넣어서 34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세계 최대의 반도체 허브를 짓겠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이렇게 엄청난 프로젝트를 왜 하필 평택과 용인에서 하는 걸까요? 다른 도시는 안 되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이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사람입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반도체 산업은 최첨단 공학기술의 결정체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만 분의 1 수준에서 회로를 설계하고 새기는 일이거든요. 이 작업을 하려면 석사, 박사급 엔지니어가 수만 명 필요합니다. 수백조 원짜리 최첨단 장비가 있어도 그걸 다룰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석사, 박사급 인재들이 지방에서 일하기를 극도로 꺼린다는 거예요. 업계에서는 이걸 인재의 남방 한계선이라고 부릅니다. 시사인 보도에 따르면 반도체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평택 아래로는 안 내려간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 정도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사람들도 생활이 있으니까요. 배우자 직장, 자녀 교육, 문화생활, 의료시설, 이 모든 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석박사급 인재에게 지방 근무를 요구하는 건 사실상 이직을 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건 마치 세계 최고의 요리대회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방시설을 갖춰놔도 최고의 셰프가 오지 않으면 대회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셰프들이 서울 강남에서만 일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부산이나 대구에 멋진 주방을 지어놔도 소용이 없는 거죠. 결국 셰프가 오고 싶어 하는 곳에 주방을 차려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구미시가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었습니다. 구미는 한국 전자산업의 발상지이고 넓은 산업용지도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시사인 보도에 따르면 기업들이 내세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핵심 인재가 오지 않으면 공장을 돌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수도권을 고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건 수도권 편애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존 인프라와의 연결성입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속도는 곧 생존이에요. 자, 생각해보시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기흥, 화성, 평택, 그리고 이천에는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이 사업장들이 전두, 경기도 남부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용인은 바로 이 사업장들의 한가운데에 위치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반도체 산업은 하나의 칩을 만들기까지 수백 개의 공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 공정마다 다른 소재와 장비가 필요해요. 만약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운송 시간이 길어지고 운송 과정에서 오염이 생길 수 있고
긴급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시 요리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최고급 스시를 만들려면 생선이 살아있는 상태로 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생선 시장이 3시간 거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선이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신선도가 떨어져 있겠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와 부품이 가까이에서 빠르게 공급되어야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레오니는 기존 반도체 사업장들과 30분에서 1시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신선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위치인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반도체 장비 한 대의 가격이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네덜란드 ASML의 최신 EUV 노광 장비 한 대가 약 4천억 원이에요. 이런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엔지니어가 즉시 달려와야 하는데 장비 서비스 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니 지방에 공장이 있으면 대응 속도가 현저히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재도 수도권에 있고 기존 공장도 수도권에 있고 협력사도 수도권에 있고 장비 서비스 센터도 수도권에 있어요. 이 상황에서 반도체 공장을 지방에 짓는 건 생태계 전체를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고 그건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현실적이지 않은 선택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이유. 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전력 인프라예요. 반도체 공장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얼마나 먹느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전 가동되면 필요한 전력이 약 15기가와트입니다. 15기가와트가 어느 정도냐면 원자력 발전소 15기를 돌려야 감당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전기는 단순히 기계를 돌리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전기는 반도체 공장의 심장 박동이에요. 사람의 심장이 0.1초라도 멈추면 큰일 나듯이 반도체 라인의 전기도 찰나의 순간이라도 끊기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2018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전기가 딱 30분 나갔어요. 고작 30분이요? 그런데 이 30분 동안 날아간 돈이 보도에 따르면 약 500억 원이었습니다. 30분에 500억 원이면 1분에 약 17억 원이 증발한 셈이에요. 왜 이렇게 피해가 클까요? 반도체는 진공 상태의 초정밀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전기가 나가는 순간 진공이 깨지고 온도가 변하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던 모든 웨이퍼가 한꺼번에 불량품이 됩니다. 게다가 장비를 다시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데만 2에서 3일이 걸려요. 그 기간 동안 생산은 완전히 멈추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는 자체 변전소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력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캠퍼스 내부에서 전압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뉴스룸에서는 이 역할을 마에스트로에 비유했습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수십 개의 악기를 하나의 완벽한 화음으로 이끌듯이 전력 인프라팀이 24시간 전압의 미세한 흔들림까지 잡아내며 공장 전체의 리듬을 유지한다는 거죠. 이 정도로 전력이 예민한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의 입지를 정할 때 안정적인 전력망에 접근할 수 있느냐가 1순위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택과 용인은 수도권 전력계통의 핵심 거점에 가깝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전력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위기거든요. 네 번째 이유이자 가장 큰 위험 요소, 전력과 용수의 병목 현상입니다. 이건 평택과 용인이 선택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최대 변수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용인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이 원전 15기 분량인 15기가와트라고요. 이 엄청난 전력을 어디서 끌어와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자체 LNG 발전소를 짓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외부에서 송전선을 깔아와야 해요. 그런데 송전선을 깔려면 송전탑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송전탑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주민들은 당연히 반대합니다. 전자파 우려, 부동산 가치 하락, 경관 훼손.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 동네에는 안 됩니다. 이건 용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송전탑 건설은 대표적인 님비 사업이에요. 기존 방식대로라면 주민 동의를 받고 송전탑을 세우는 데만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반도체 공장은 지금 당장 전기가 필요해요. 10년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기서 정말 기발한 해법이 등장합니다. 경기도와 한국전력이 내놓은 해법이 바로 지방도 318호선 모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새로 도로를 건설하면서 그 도로 밑에 전력선을 함께 묻는 겁니다. 도로공사와 전력망 공사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방식은 이래요. 먼저 땅 위에 송전탑을 세우고 그 다음에 따로 도로를 깔아요. 2번 공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318호선 모델은 도로를 깔면서 동시에 도로 밑에 전선을 묻어버리는 겁니다. 한 번 공사로 2가지를 끝내는 거예요. 이 모델의 효과가 놀랍습니다. 기존에 10년 넘게 걸리던 송전망 구축 기간을 약 5년으로 50% 단축했고요. 사업비도 약 30% 절감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송전탑이 지상에 안 세워지니까 주민 반발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파트에 인터넷선을 깔아야 하는데 벽에 못을 박으면 이웃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 할 때 벽 안에 선을 미리 넣어버리면 아무도 불만이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갈등도 없어지는 거죠. 이건 단순히 공사 방법을 바꾼 게 아닙니다. 반도체라는 국가 전략 산업의 인프라를 제때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혁신적인 행정 모델을 만들어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만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공장에는 전기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물입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는 초순수라는 특별한 물을 씁니다. 초순수가 뭐냐면 불순물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극도로 깨끗한 물이에요. 수돗물에는 미네랄이나 각종 불순물이 섞여 있잖아요. 이게 반도체 회로 위에 남으면 불량이 생깁니다. 머리카락 1만 분의 1 크기의 회로를 새기는 작업인데 먼지 하나, 미네랄 알갱이 하나가 올라가면 그 칩은 버려야 해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은 이 초순수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얼마나 쓰느냐? 대형 반도체 공장 한 곳의 하루 물 소비량이 인구 6만 명 도시가 하루 동안 쓰는 양과 맞먹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의 TSMC 같은 글로벌 기업은 연간 물 사용량이 1억 톤을 넘어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상 가동되면 하루에 필요한 용수가 167만 톤입니다. 167만 톤이면 용인시 전체 인구가 쓰는 물보다 훨씬 많은 양이에요. 용인시 혼자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규모죠. 현재 남한강 여주보 일원에서 물을 끌어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와 취수지역 주민들과의 상생 협력이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물 문제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의 숨겨진 위기예요. 기후변화로 가뭄이 심해지면서 반도체 공장이 물 부족으로 가동을 멈출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대만에서는 2021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TSMC 공장의 물 공급이 위태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폐수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서 재사용하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폐수 재이용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해요. 쓴 물의 80%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서 쓰겠다는 건데 이 기술이 완성되면 물 부족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반도체 공장이 경기도에 몰리는 이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1번, 석 박사급 인재들이 수도권에서만 일하려 한다. 2번, 기존 공장과 협력사가 전부 수도권에 있어서 공급망 연결이 편하다. 3번, 안정적인 전력망에 접근할 수 있다. 4번, 대규모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계가 가깝다. 이 4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곳이 바로 평택과 용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각을 넓혀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사실 반도체 공장을 어디에 지을 것이냐를 두고 벌어지는 이런 줄다리기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미국을 한번 보시죠. 미국은 2022년에 칩스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반도체 산업에 527억 달러, 한화로 약 70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인텔은 오하이오에, TSMC는 애리조나에 대규모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터졌습니다. 인력 부족이에요. TSMC가 애리조나 공장을 짓고 있는데 현지에서 숙련된 반도체 엔지니어를 구하지 못해서 대만에서 수천 명의 기술자를 데려와야 했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의 기술 수준이 대만 본사 수준에 못 미친다는 보도도 있었고 이 과정에서 문화 충돌까지
발생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역시 반도체 주권을 확보하겠다며 유럽 칩스법을 만들었지만 정작 유럽 내에서 반도체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느냐면요. 반도체 산업에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 세계가 동시에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장비가 있어도, 기술이 있어도 그걸 다룰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요. 그리고 이 점에서 한국은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이미 수십 년간 반도체를 만들어 온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수만 명의 숙련된 엔지니어가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 인재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평택과 용인이 선택된 것이고 이건 역으로 한국 반도체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장점이면서 동시에 약점이기도 합니다. 모든 게 한 곳에 몰려 있으면 효율은 좋지만 위험도 집중되니까요. 한 번의 대규모 정전이나 자연재해로 국가 반도체 생산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구조적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프로젝트의 그림자, 즉 리스크와 비판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판은 수도권 쏠림입니다. 구미, 청주, 호남 등 지방 도시들은 이번 결정이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탈락한 지자체들은 이건 또다시 수도권만 살찌우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어요. 이 비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6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가 수도권에만 집중되면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현실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인재와 인프라가 집중된 곳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기업의 논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예요. 두 번째 리스크는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의 집중 위험입니다. 30분 정전에 500억 원이 날아가는 곳이 여의도 7배 크기로 확대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리스크의 크기가 감이 오실 겁니다. 전력계통이나 용수 공급망에 대규모 문제가 발생하면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서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마치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다 담는 것과 같습니다. 바구니를 떨어뜨리면 달걀이 전부 깨지잖아요. 그래서 전력과 용수의 2중 3중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622조 원 투자만큼 중요한 과제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외부 변수입니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이에요. 미국은 칩스법으로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고 있고 중국은 천문학적인 보조금으로 반도체 자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에서 한국이 아무리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제 무위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이 자국 기업 우대 정책을 강화하면 한국 반도체 해외 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고 중국이 기술 추격에 성공하면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622조 원짜리 클러스터가 진짜 결실을 맺으려면 기술 혁신과 외교 전략이 동시에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평택과 용인에 몰리는 이유.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엮여 있습니다. 인재의 남방 한계선이라는 인력 문제, 기존 공급망과의 물리적 거리 문제, 원전 15기 분량의 전력 확보 문제, 하루 167만 톤의 용수 확보 문제, 이 네 가지가 맞물려서 평택과 용인이라는 답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어디에 공장을 짓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반도체는 지금 단순한 산업을 넘어서 국가 안보 자산이 됐거든요. 미중 패권 경쟁에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곧 협상력을 가지는 시대입니다. 대만이 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TSMC라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이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TSMC 없이는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없거든요. 이걸 반도체 실드라고 부릅니다. 반도체가 국가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된 거예요. 평택과 용인의 메가 클러스터는 이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국가적 총력전입니다. 현재 한국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자립률은 약 30% 수준이에요. 핵심 소재와 장비의 7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죠. 정부는 이 메가 클러스터를 통해 2030년까지 자립률을 5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30%에서 50%로. 숫자만 보면 20%포인트 차이지만 이건 외부 충격에 대한 버퍼가 20%포인트 더 생긴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조건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번. 전력 인프라의 적기 구축. 318호선 지중화 모델처럼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15기가와트의 전력을 차질 없이 공급해야 합니다. 이건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정부와 한국전력, 지자체가 협력해야 합니다. 2번. 용수 확보와 물 재활용 기술 개발. 하루 167만 톤의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폐수 재이용률 80%를 달성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물은 반도체 산업의 숨겨진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3번. 인재 양성의 지속. 평택의 카이스트 캠퍼스를 유치한 것처럼 인재 공급 파이프라인을 계속 확장해야 합니다. 장비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사람은 돈만으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4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모델 개발. 622조 원의 경제 효과가 수도권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지방과의 역할 분담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반도체 공장은 땅 위에 짓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전기와 물 위에 짓는 겁니다. 선택과 용인이 선택된 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선택이 성공으로 이어지려면 622조 원의 투자만큼이나 전력, 용수, 인재라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 패권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인프라의 병목에 발목이 잡힐지, 그 답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도권 집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 경쟁력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